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1525년 명가정 4년 삼공이 아래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을 이해치 않은 일은 신등도 편리하지 못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전교하신 말씀이 사대하는 도리에 지당한 일이기에 한두 차례 시험해 보시도록 하려고 한 것이고 항상적인 예로 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전일에는 없던 일이니 시행하지 마소서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5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김말소는 정병부사로 영임함이 가합니다. 경성 판관 심언광은 그 어미가 부종병을 얻어 쉽게 나을 수 없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말손의 일은 아른대로 하고 심언광은 그 어미의 병이 긴급한 것이 아니니 또한 도로 보냄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5일 엠술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나이 19세인 한 사천인이 와서 고변하겠다고 청하면서 상상께 저촉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먼저 물어보기가 미안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 및 사관과 승정색이 사람들을 물리고서 물어보고 정원은 그가 공수란 말을 써서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 영내로 나아가니 영의정 남건 좌의정 이유청 지의검부사 윤원보 도승지 김극계 우승지 임출 기사관 허자 민채인 안현 등이 입시하고 의정 권균 등이 명을 받고 뒤이어 들어와 고변한 사람 김광필을 주문하였다. 그의 공사에 신의 조부 노지인 김의중과 아비 충찬이 김옥진이 조계상이 정랑이 되었을 때부터 배려 드나들기 때문에 신 역시 이로 인해 드나들었습니다. 금년 5월 6일 무렵 승지 이세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는 늙고 얼굴이 여인데다가 흰 수염이 많았으며 쌍리문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계상이 퇴근한 뒤 자주 그의 집에 와서 쌍육을 두기도 하고 장기를 두기도 하고 술자리를 벌리기도 했고 때로는 보시기에 술을 담아 얼음을 타서 마시고 함께 필담을 하였기 때문에 신이 그들의 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어제는 신이 서서문 밖 외조모의 집에 가서 잤는데 오늘 날 새벽에 외조모 집의 계집종 은비가 신에게 이 세정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신이 조계상의 집으로 가보니 이 세정이 계상의 집으로 와서 언제나 바둑두던 행랑의 중앙자리로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 조계상이 비단 감투 모자를 쓰고 자주 갑천 익을 입고 안에서 나와 이 세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천리금 말하는구나. 조계상이 어찌 서로 견지만 한 채 결단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이라도 육조가 좌기할 때 자루에 재를 담아 각기 타고 가는 말 앞에 달고 가다가 그 재를 육조 당상들의 얼굴에 뿌리고서 눈을 씻은 다음에 손으로 마구 쳐버려야 한다 하니 이 세장이 의논한 날수가 이미 찼으니 오늘이라도 불시에 결련이 해야 한다. 또한 우리들이 모두 양반으로서 이미 맹세한 일이므로 고변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요사이 고변한 사람이 배임을 받아 사람들이 모두 의구하고 있는 형편이니 반드시 고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했습니다. 신이 행랑 처마 밑에 숨어서 이런 말들을 자세히 듣고 있다가 드디어 인사하고 나오는데 대상이 우리들이 한 말을 저 사람이 듣지 않았겠는가 하니 세정이 그가 들었더라도 어찌 무슨 뜻인 줄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달려서 나올 때 계상의 계집종 기덕이 쫓아와 부르면서 술을 줄 터이니 도로 돌아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다시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도로 외조모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지금 대궐에 가려다 들어왔습니다 했습니다. 또 6월 28일에 처음에는 7월 초하루 또는 6월 초이틀 또는 6월 13일이라고도 했다. 계상이 일찍 아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신이 그날 미시의 계상의 집으로 가서 들어보니 이세정이 이미 와서 계상과 함께 바야흐로 물에다 밥을 말아 먹고 있었습니다. 계상의 종 윤복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상전이 파사하기도 전에 이세정이 먼저 와 자정하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조계상이 내가 벌써 정승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되지 못하였고 자네는 또한 나의 직을 대신해야 한다. 국가에서 배설을 잘못한 뒤 금성군마저 없애버렸으니 우리들이 들어가서 배설을 해야 한다 하였고 또 물은 깊고 얕음을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의 두 집이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 자네가 고변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고변하더라도 자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하늘에 다짐하기를 우리들은 칼을 물고 불을 쥐었다. 만일 먼저 고변하는 자는 곧 아비를 내쫓고 어미를 간음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이제 이미 맹세를 했으니 혹시 고변을 당하여 칼로 배를 가르고 불을 입에 넣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어찌 바른 대로 말하리 있겠는가 하니 세정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양반의 자식들은 맹세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법이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하였습니다. 세상에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니 고변하는 자가 있더라도 결코 바른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자복하지 않고 죽는다면 후인들이 사당을 세워 공자와 맹자처럼 제사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다. 남군등이 아뢰기를 요사이 고변한 사람이 많은데다 들으는 하는 말이 진실한 것도 없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고변을 했으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상이 반역을 모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반역을 모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수란 말을 자세히 보건대 계상 등의 말을 고발한 것이 모두 시정 사람들의 말이고 사대부의 말투는 아닌데다가 죄를 담는다 마구 친다와 같은 말은 더욱 반역을 모의한 말 같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세정의 모습도 세정과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이 고변한 말만 가지고 추국하기는 미안합니다. 신은 그 사람이 혹 풍병에 걸렸는지 혹은 원통한 일이나 원한이 있어 그랬는지가 싶으니 먼저 그런 사정을 살펴보고서 추국하소서. 계상은 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아뢰기도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실하다면 사체에 있어서 또한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은 아뢰기를 계상은 공신에 참여하였고 육경이 된 사람인데 무엇을 더 바라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세정 역시 그늘의 도승지가 된 사람이니 또한 반드시 그는 무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고변한 말들은 모두 시정 사람들의 말투입니다. 남곤이 아랫 말이 진실로 오르니 모름지기 상상께서는 헤아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후의 공수란 말을 근거로 힐문해야 한다. 경영청회로 나아가 주문하여 아래라 하였다. 김옥진이 진 공수를 하기를 신은 곧 홍원충의 종입니다. 김귀정이라는 자식 하나를 두어 나이 19인데 아내가 없으므로 집에 있습니다. 신의 아내가 귀정이 생업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6월 28일에 구타했더니 면포 5필과 10번 황단색 직명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간 것을 몰랐었습니다. 귀정은 본디 재상들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하고 김광필은 공수라기라 신은 아명이 귀정인데 13살 적에 아비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또 신이 아비를 따라 늘 계상의 집에 뵈러 가셨기 때문에 이내 계상의 종 윤복과 서로 사귀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파루 때에 신이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는 면포 3필과 다망색 가는 면포 옷을 훔쳐가지고 도망했다가 이날 새벽녘에 계상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늦은 아침에 세정이 먼저 계상의 집으로 왔고 계상도 오전에 파사하고 집으로 돌아와 행랑에서 병풍을 치고 마주 앉아서 신이 고변한 말들을 상의했습니다. 세정이 우리 자식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정토사로 갔다고 하므로 신이 그 말을 들은 즉시 그 절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정의 아들 이수봉, 이수암, 이수위, 이수한 등 5사람이 함께 방에 앉았는데 끝의 아들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기를 아비와 계상이 난을 일으킬 때 우리들은 의당 뒤따라 돌입해야 한다고 했기에 이 말을 듣고 고변하러 갔었습니다. 세정의 아들들 이름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여 공수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세정의 아들 및 중들과 여타 사관들을 수문하여 사실을 핵실해 보니 일마다 모두 틀려 무고한 정상이 반연했다. 전교하기를 개상은 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망하지 않을 것이니 근부의 바깥문 안에 있도록 보석함이 어떻겠는가 하매 삼공이 아뢰기를 옥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등은 가두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상이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성상의 연득이 지극히 중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니 보석하도록 했다. 선정관 여윤수가 아뢰기를 이세정의 아들 네 사람을 잡았는데 그 아들은 곧 선정관 이수채, 그 다음은 이수화, 이수봉, 이수완이고 둘째 아들은 이수령. 지난해에 상주 처가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장교하기를 이 덕순을 추국하라 하며 대사관 받고 대사 김희수가 아뢰기를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고변한 사람의 공수란 말이 틀리는 점이 많았고 피고들은 조금도 의심스러운 일이 없었으니 내일 다시 대궐들에서 추국함이 사체에 어떠하리까 하니 장교하기를 아랫말이 과연 지당하니 조옥에 내려 추국하라 하였다. 노직인은 벼슬아치는 여든 일반인은 아흔에 내려주는 가자를 말한다. 순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금부가 김광필의 공술이 털리는 데를 뽑아서 서게 하기를 광필은 공술하기를 조부 김의중 및 아비 김옥진이 조계상이 정랑이 되었을 때부터 찾아 배웠다고 했는데 김옥진의 공술은 우리 아비의 이름은 김오복이라고 하고 김의중이란 이름은 원근 족친들 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 김기정과 뵈러 갈 재상의 집에 없었습니다 했으니 이렇게 말이 서로 틀립니다. 광필의 공술은 내 아명이 귀정인데 13살 때 아비가 이름을 광필이라고 고쳤습니다 했었는데 김옥진의 공술은 자식 귀정의 이름은 본디 고치지 않았습니다 했으니 이 역시 같지 않습니다. 김광필의 공술은 내가 어제 서소문 밖에 가서 잤는데 오늘 미명 때 조모의 집 계집종 운비가 말하기를 이 세정의 집 앞을 지나가더라고 했었고 우리 조모의 이름은 이묵정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소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나 관령은 마을 안에 본디 이묵정이나 운비나 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으니 또한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광필의 공술이 계상이 그의 계집종 기득을 시켜 나를 불러 술을 대접하게 하려 했고 계상의 종 윤복도 계상이 사파하기 전에 세정이 먼저 왔었다고 했습니다. 하였고 광필이 또 운비는 역시 계상의 집 계집종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계상의 집과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윤복, 운비, 기득이라는 사람 본디 계상의 집안이 없다고 했으니 이도 말이 서로 틀립니다. 광필이 당초에는 지난 6월 28일 조계상이 일찍이 아사를 파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미시에 계상의 집으로 가보니 세정이 이미 와서 계상과 서로 의논했었다고 해놓고서 다시 주문할 때는 내가 28일 날새력에 계상의 집으로 가 하루를 머물렀는데 이튿날 늦은 아침이 되자 세정이 계상의 집으로 왔고 계상은 오전에 집으로 돌아와 신이 고변한 일들을 서로 의논했었다고 했었으니 이도 서로 틀립니다. 김광필의 공술은 지난 6월 29일 저녁에 정토사로 가보니 이세정의 아들 이수봉, 이수암, 이수희, 이수한 및 이름을 모르는 막내 아들이 모두 절에 있었다고 했는데 정토사 중 해운이 공술한 말에는 김귀정이라는 사람은 이달 초 이튿날 늦은 아침에 본사에 왔었다가 초닷새 날 해뜰녘에 내려왔고 절에 왔던 세정의 아들은 오직 수봉, 수완 두 사람이었습니다 했으니 이 역시 서로 틀리는 점입니다. 광필이 공수란 말은 이날 초닷새 날 닭울 무렵에 이수봉 등이 그들의 종을 시켜 그의 아비 세정에게 쪽지를 보냈으므로 내가 그 종과 동시에 내려와 해뜰녘에 계상의 집에 왔었다고 했는데 해운의 공술은 유생 나윤명의 종 한 사람이 초나흔날 서울에 들어갔다가 초다섯날 절로 돌아왔을 뿐이고 초다섯날은 유생의 종으로서 서울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했으니 이 역시 서로 틀리는 점입니다 하고 이어 유보가 위관들의 뜻으로 아뢰기라 각 사람이 공수란 말을 보건대
조계상이나 이세정과 관계된 일이 조금도 없으니 광필을 형장 추국하소서 하니 아른대로 하라 전교하므로 광필을 세 차례 형장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으니 전교하기를 규정이 오래도록 자복하지 않으면 이처럼 더운 철에 이세정 부자가 필시 오래도록 옥에 지체되겠으니 보석하라 하였다. 전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6일 개회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김극승이 장계하였다. 지난번 장계한 이후에 도내에서 여역으로 사명한 민중이 용강 12명, 용천 12명, 철산 16명, 덕천 12명, 강계 24명, 박천 10명, 태천 14명, 구성 16명, 증상 11명, 선천 17명, 창성 16명, 희천 24명, 안주 17명입니다. 전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6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밤에 건방에 하얀 기가 달을 침범하다. 전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김광필을 또 형장 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김광필이 다시 말하기를 6월 28일은 조계상의 집 행랑 착간에서 자고 29일에 종 금손을 통해 찾아뵈었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만일 항시 그 집에 드나들었다면 어찌 하루를 머문 다음에야 비로소 찾아뵙게 되었겠느냐 하고 광필에게 계상의 집 형편과 창문 및 유숙한 방 안에서 본 물건들을 들어 힐문하도록 명하였다. 근무를 시켜 적간하니 모두 서로 맞지 않았다. 그가 말한 계상의 집 노비도 노비 문서를 고찰해보니 또한 없었다. 때문에 드디어 세밀히 힐문하도록 명했다. 전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7일에는 갑자 세 번째 기사 유보가 건부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전교하신 말씀대로 김광필에게 힐문하니 잡다한 말이 많아 취실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힐문하자 내가 과연 근거 없는 이로 고변했습니다 하기에 고변하게 된 연유를 힐문하니 균등하게 관작을 얻고 싶어 그랬습니다 하였는데 이대로 계속 형신을 가여 죽게 되면 법을 거행하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광필이 이미 무고했다고 했지만 균등하게 그 관장을 얻고 싶어서 무고했다는 말은 온당하지 못하니 승지를 시켜 도로 건부에 가서 다시 광필에게 힐문하기를 너가 본래 광필이라 개명했다고 했지만 너의 아비는 너의 본 이름이 김귀정이고 개명한 적이 없었다고 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이냐. 조정에 가득한 조신들 중에 유독 계상 등 두 사람을 무고한 것은 미움이나 원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너가 즉시 그런 흉계를 만들어 고변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흉계를 한 지가 이미 오래였느냐 하고 묻도록 하라. 이렇게 자세히 힐문한 다음에 그 실정을 알게 될 것이고 인심 역시 통쾌하게 여길 것이다. 또 그 사람이 이미 자복했으니 조계상과 이세정을 놓아주라 하였다. 전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유보가 건부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전교하신 말씀대로 김광필에게 힐문하니 모두 자복하지 않았고 반복해서 힐문해도 마침내는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이어 위관들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 사람을 반복해서 힐문해도 승복하지 않으니 만일 추국하려면 형장 추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장 추국을 한다면 숨이 떨어지게 될까 싶습니다. 범한 일을 대개는 이미 승복했으니 속히 법대로 처리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자세히 힐문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미 자복한 공술에 따라 조율해야 한다. 또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아비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만일 연주화시킨다면 온당하지 못할 듯하다. 짐작해서 판부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유보가 들어와 사례기를 전교하신 말씀대로 반복해서 힐문하니 모두 바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조부 김의중이라는 이름은 짐작으로 속여서 말한 것이고 조계상의 노비와의 말도 근거 없는 것을 속임수로 꾸며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타의 일들은 모두 문초를 받지 못했으나 자복하지 않으면 조율하라고 전교하셨기 때문에 조율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의 아비를 연주하는 일은 율관들을 불러 물어보니 무고한 일을 연주화시키는 법은 대명률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김광필의 주회는 참부대시와 가산몰수로 조율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김광필을 처형하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외인들은 오실 수자를 가지고 온 유황 2만 9천 건은 그 값이 곧 정포 7,732필 11척 6촌 6푼인데 예저가 모두 공무역하기로 계하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계에 올라와 있는 석류황이 군기시에 있는 것이 25만 9천 34건, 경상도에 있는 것이 4,717건, 개성부에 있는 것이 37,940건입니다. 우리나라 정포는 수량이 한정이 있고 석류향도 많이 있으니 이번에 가지고 온 것을 무역하지 말도록 하며 어떠하리까 하니 선교하기를 민간에서 사무역하게 될 것이라면 공무역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물건을 사무역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해외에서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게 되면 사죄에 온당하지 못하니 공무역할 수 있는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8일 얼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무릇 세 차례 승소한 송사는 다시 심리하지 말도록 한 것은 그 종사를 완결지으려 한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의 송사인 고흥의 송사는 이미 세 차례나 승소를 한 것인데 대구 부사 홍이평이 잘못 알고 다시 심리하여 감사 김당에게 신고했습니다. 김당은 이를 장례원에 이첩하니 장례원 역시 잘못 알고 심리했습니다. 전일본부가 이미 김당과 홍이평을 추문했고 판결사 이희보와 사의 유함도 추문하여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이희보 등의 주에는 버려두도록 하셨고 고흥의 송사는 별로 처분이 없으셨으니 바라건대 다른 관사로 옮겨 법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또 봉상씨는 선원과 선후가 제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서 여기 노비는 예적부터 사부하여 대궐에 들이지 말 일로 세종주에서 이미 승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봉상세종 억지가 신여로서 본래의 차비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당 해사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해야 할 일인데 이번에 바로 대내에 들여오도록 명했으니 사체에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본역으로 돌려보내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8일 얼축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세학정 옥형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반드시 국시를 정하는 법이니 국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인심이 동요하기 쉽고 딴 의논이 마구 생겨 국가 사세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붕당을 이루어 국정을 어지럽힌 무리들을 조정이 공의에 따라 결단하여 영구히 버리는 사람으로 했었습니다. 요사이 수습하여 서용하도록 하신 것이 비록 국정에 관여하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집사의 말단에다 끼워서 소용한다면 좋기 딴 의논이 일어나고 사특한 의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미미한 관직이나 작은 품계는 인재 등용하는 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미가 한번 싹 트면 점점 퍼지게 되어 장차 국가의 환란이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뒷일을 좋아지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건만 대신들이 올바르게 바로잡지 못함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부는 공론을 견지하고 국시를 확정하여 인심을 바로잡는 것이고 곧 책임인데도 태연히 생각을 발동하지 않은 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이 회의를 품게 되고 바깥 의논이 봉기되어 조정의 뜻이 그렇다 여기면서 다투어 희망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신등은 모두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논사하는 직에 있습니다. 때문에 진실로 의견이 있다면 한몫할 수 없기에 앞서 이런 일을 가지고 성상께 진달하였다가 성상의 비답을 받고서 성상의 뜻이 계신대를 알았었습니다. 이제 또 번독하게 진달하움은 바로 국사가 잘못되면 국시가 확정되지 않은 데 있고 국시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론을 견지해야 할 사람들이 직책을 다하지 않음에 있기 때문에 구관성이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찾아는 과연 뒤편을 생각하는 것이니 옳은 말이다. 비록 헌부가 미처 논하지는 못했으나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을 한 것이다. 현재 임명된 사람도 없는 일을 가지고 단지 말만 한 것 때문에 논란함으로 감히 논쟁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헌부를 공격하는 것은 진실로 지나친 일이다. 조정은 안정되어야 좋은 것이고 소란스러움은 좋은 일이 아닌 것이다. 조정이 소란스러우면 간악한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완악한 풍습이 날로 퍼지게 되는 법으로 천민들까지도 재상을 해치려 하여 반역을 모의했다가 무함하니 매우 한심스럽다. 내가 대간이 논박을 받았으니 그 직에 있기 어려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헌부를 전원 채직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삼공들과 의논해 보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54권 준종 20년 7월 8일 을축 5번째 개사. 대간에게 전교하였다. 억지의 일은 대간이 반드시 남의 말을 듣고서 새로운 사례로 여겨 말한 것이나 억지만이 아니라 여타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한 서로 드나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 중궁전의 일을 맡아보는 내관이 하는 일이고 위에서 모르는 일이다. 대범 각사 노비로서 사부된 사람들은 이미 그 사의 제조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심하기를 개청하지 말도록 했다. 대간의 기사 때문에 권례의 비자들을 추심한다면 여타 관사들의 비자들이 하더라도 어찌 남아있으려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사체가 다르니 논개하는 것이 부당하다. 고흥의 송사는 의당 형조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송간들을 추구하는 일은 위에서 버려두도록 하였으므로 헌부가 원래의 공사를 다른 간사로 옮기는 것이 준례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결정이 없다는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이다.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8일 어리축 6번째 개사. 영의정 남건 좌의정 이효정 우의정 권균 등이 명을 받고 빈청으로 나아가 의계하기를 전일의 간원 및 홍문관의 상수가 모두 신등에게 언급했었지만 신등의 의논은 일정할 수가 없고 사람마다 각기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험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홍문관의 차자에 천과 한 사람들을 수습하여 서용하기로 하여 국시가 확정되지 않는데도 대신들은 올바르게 바르지 못하고 헌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하여 이렇게 비난하였으나 신등은 의계하기가 곤란합니다. 신등이 진실로 무식하여 이르를 헤아리지 못함이 과연 차자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하는 성이야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올바르게 바르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신등이 직에 있기가 오히려 미안한데 어찌 감히 주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사세가 직에 있기 어렵게 된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신들이 자신들의 언급된 것 때문에 대간의 진퇴에 관한 일을 말할 수 없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채직해야 할 것인지를 모름지게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남건 등이 아뢰기를 대간은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는 자리여서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논박받으면 절로 직에 있을 수 없고 위에서도 직에 나가게 할 수 없는 것이 드디어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헌부로 하여금 직에 나가게 하더라도 조정이 더욱 소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다만 신등의 생각에는 간운의 뜻이 이미 홍문관과 같았고 비록 헌부가 미처 그 일을 함께 논하지는 못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의 소견은 같지 않은 것으로 이를 생각함도 지속이 있는 것이므로 자기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즉각 그러다 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기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즉각 그러다 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을 했네. 성상께서 전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뒷패단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진실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따라 헌부의 사세가 직에 있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헌부가 이미 논박받았으니 즉각 채직해야 한다 하였다. 준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8일 어리축 7번째 개사. 심정을 사헌부대사원으로 김섬을 지비로 윤사익 정세웅을 장령으로 강현 박수를 지평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형조 판서 조계상이 아뢰기를 신은 본뒤 용렬한 데다가 요사이는 또한 간사한 사람이 고초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육경의 바늘에 있을 수 없으니 시급히 채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의 고변 한 것을 듣고서 내가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여겼었다. 그런데 고변한 사람을 추국해보니 말이 모두 부실한 것이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와서 사직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위에서 윤호할 수 없다. 만일 다른 일 때문에 사직한다면 모르거니와 어찌 간사한 사람의 입에 오른 것 때문에 채직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선 심정이 아뢰기를 신은 자질이 용렬하여 보통의 직무도 간신히 수임을 담당하던 중 마침 사람이 모자라 재상의 바늘에 있게 되었으므로 항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조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이번에 신을 대사원에 임명하셨는데 사헌부의 수임은 백관들을 규찰해야 하고 임금의 잘못도 논해야 하는 것이어서 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을 대사원으로 삼은 것은 낮춰 제수한 것 같다. 그러나 소임이 중함으로 의당 인망이 무거운 사람을 임명해야 되고 또한 경이 결례에 이직을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수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함경남도 병사 최한홍이 장계하였다. 이달 초 하룻날 후원에 사는 김토롱고 김사로합이 해산 강가에 와서 말하기를 완산적하의 아들 사을 봉가가 인다지 등 80명을 거느리고 건주의로 들어왔는데 또한 청병하여 그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 했습니다. 또 별해보에는 6월 초 1의 날부터 열 하루까지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진 데가 많고 말뚝 및 성 위의 방패들이 떠내려 가다 성문과 부딪혔기 때문에 성문도 거의 침몰할 지경입니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환성부 서윤 손수밀은 도청부 경력으로 논박받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바로 이직에 임명한 것은 매우 불가하니 채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손수밀은 과연 전일에 도청부 경력으로 있을 때 논박받았었다. 그러나 형조 정랑으로 있었으니 어찌 한승부 서윤이 되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윤은보 등이 아뢰기를 예조판서에 의망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참판 허괴는 가선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인물이 또한 가당하니 자헌으로 승급시켜 단망을 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허괴을 이해조 판서로 이사견을 이조 참판으로 김근사를 형조 참판으로 정응린을 홍문관 전환으로 황념을 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예조 판서 허괴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표류하였던 사람들이 공수를 한 말에 외인들 중 일본국 및 대내전의 사신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곧 모두 대마 등지의 사람이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 그들에게 속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알고 있다는 의사를 보여서는 안 되고 조정이 그런 줄만 알고서 대해야 합니다. 경호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외인들은 수정뿐만이 아니라 대마도 땅에 사는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들을 잡는다면 본토에 있는 자들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란한 일은 국가에서 벌써 그들의 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으니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연도가 지난 환상을 감해주는 일은 실로 덕을 베푸는 정사로 아름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각 고을의 군자가 모두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대부분 민간에 흩어져 있으니 감해주는 것 또한 중대한 일입니다. 다만 평안도는 오랑캐들을 구축한 다음에 또 요역이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사망한 사람의 환상은 이미 요량하여 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도는 모두 잔약 피피하게 되었고 경기 일원이 또한 심한 가뭄 때문에 일체 추수할 가망이 없습니다. 이 두 도의 연도가 지난 환상은 재상을 계문하기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감하기 바랍니다. 재용감에서 받아들이는 진언하는 인삼은 수납할 때 감찰들이 점검하다 퇴짜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고을이 다시 마련하여 바치게 됩니다. 다른 도는 말할 것 없거니와 평안, 함경 두 도는 길이 멀므로 왔다 갔다 하며 다시 마련할 적에 민폐가 매우 많으니 이 뒤부터는 이 두 도에서 진상하는 인삼을 본도 감사가 직접 점검하여 봉진하고 감찰이 받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그리고 재영감 제조가 받을 적에도 점검하여 퇴짜 놓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품계가 높은 문신으로 금교 찰방을 차임함은 그 역이 잔약하고 피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신이 부족하므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허다히 차임하니 이는 문신을 보내는 본의에 맞지 않습니다. 대저 찰방은 항시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번에 찰방 최윤소는 나이 늙어 반드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문무관의 남행 중에서 재간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 차임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동지중 주부사 김괭이 부종병을 얻어 거의 치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해금사를 사용하여 치료하게 해야 하는데 이 약은 사사 사람들에게서는 구독할 수 없으니 내 이원에 간소가 있는 것을 주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아뢰나 허락하지 않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한 심정이 아뢰기를 천과한 사람들을 수습하여 사용하는 일은 간원과 홍문관은 모두 상소나 차자를 올려 논란하였는데도 대관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논박받다 채직되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상상의 뜻은 수습하여 서용하려 하지 않으셨지만 대신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신이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들이 모두 송조의 조정과 같은 화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간원과 홍문관이 논개한 것이 진실로 지당합니다. 전 대관들의 뜻도 간원이나 홍문관과 달랐던 것이 아니라 간원과 홍문관이 상소하여 논할 때 전교하신 말씀에 이미 자세히 들었으므로 상상의 뜻이 있는 데를 환히 알게 되고 따라서 혹시라도 유난하셨다면 모르거니와 상상의 뜻이 이러하시니 다시 소장을 올릴 필요 없이 경연에서 논개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전일 경연 때 전 대의사헌 김희수가 아뢰려고 하다가 마침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론으로 하여금 있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중손이다. 일찍이 건시해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공경과 조심을 지극히 하다가 망각하고 입게 하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파직되었습니다. 대저 수습하여 서용하라는 전교가 이미 내렸으므로 희망을 갖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고 물론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이 일은 모름지기 시비를 확정하여 독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과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통렬하게 각심 개과하여 다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별을 들 수 없지만 아무 까닭도 없이 수습하여 서용한다면 사람들이 어찌 수습하여 서용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선생께서 저기 하신 지 20년이 되었으니 조정의 일을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조그마한 데서 생겨 점차 커지게 되는 법이니 모름지기 단서를 막아 국시가 확정되게 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물론 이 일을 불가하게 여길 것이라는 뜻을 내가 당초에 몰랐었다. 대신에 경련에 싸르기를 참관 사람을 영구히 버려둘 수는 없다 하였으니 전도도 사람이 모자라는 것을 아뢰기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참가한 사람들을 누구는 소용하고 누구는 소용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종신토록 버려두어서는 안 되니 참봉, 봉사, 직장, 찰방 등이 직에 서용하더라도 반드시 조종 정사에 관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습하여 서용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물론이 부당하게 여긴다면 억지로 서용할 것이 없다. 업무관이 PC 헌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격을 한 것 같다 하면 시간과 이희건이 아래기를 수습하여 서용하는 일은 혹시라도 단서를 열어놓는다면 반드시 국시가 확정되지 못하여 시끄럽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신등이 논박한 것은 조정이 안정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대간이 채직한 것은 그다지 소란스러운 것이 아닌데 전하께서 도리어 신등이 논박한 것을 시끄럽게 여기시니 신등은 지금도 성상께서 정교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정은 황헌은 아뢰기를 국시는 반드시 확정시켜야 합니다. 만일 확정되지 않는다면 한없는 패단이 있게 될까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대간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홍문관이 논박한다고 해도 부당할 것 없지만 큰일도 아닌데 공격을 하게 되면 시끄러워지는 파단이 없지 않다. 이번 일은 서로 소장을 올려 논박하지 않았더라도 물론이 반드시 불가하게 여긴다면 대신들도 반드시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조광조의 무리들은 문사와 재질과 기국을 본다면 쓸만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꾸미고 시위스러운 짓을 함으로써 드디어 조정을 혼란하게 했었는데 성상의 현명하신 판단에 힘입어 그르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송나라 때 왕안석과 같은 화가 또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질과 기국만 취하여 서용할 만하다고 여겼으니 대신들이 드린 의논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신이 오늘에야 비로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외방에 있을 적에도 대신들의 계책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모름지기 원다게 생각하여 조짐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는 바로잡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사의 조계상 등의 일은 신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 세정은 가두고 조계상은 보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듣건대 고변한 자가 죄를 부리고 난을 일으키기로 하였다는 말은 곧 아이들 같은 말입니다. 제 계상 등이 비록 풍병이나 광쟁이 들었다 하더라도 어찌 그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또 칼을 물었다느니 불을 쥐었다느니 한 것도 모두 아이들 같은 말입니다. 계상과 세정은 모두 소심하고 솔직한 사람인데 어찌 그런 모의를 했겠습니까? 지난날 정막계가 고변할 때는 이것이 뜻밖의 일이었지만 마침내 사실이었으니 이런 부득이 추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계상을 바로 추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 집의 천적을 고쳐라 하도록 했고 그 집 형세를 답사하도록 했으므로 도성 안이 흉흉했었으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고변하던 날 계상이 이문과 하늘을 강습하는 절목을 마련하는 이로 이른 아침에 도청부로 들어와 신 및 홍언필, 유관과 함께 상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변하는 자의 말이 계상이 그날 아침에 이세종과 그의 집에서 바둑두었다고 했으니 그가 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말이 이처럼 부실하였으니 바로 그 사람을 추국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망한 사람이 혹 고변을 하게 되면 이처럼 추문을 하니 진실로 불가합니다. 조정조의 한산 사건 때 노공필은 추문하지 않았었습니다. 한산고을 사람이 무고를 당했는데 노공필도 끼어섰다. 또 어떤 사람이 고변하기를 허종이 군사를 일으켜 반역하려 한다 하자 고변한 사람만 죽이고 허종은 추문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서면으로 허종에게 고발당한 까닭만 물었었습니다. 성종조의 일이었습니다. 옛날 한나라 때 광은 임금이 어리고 국가가 위태할 때 정권을 쥐었었습니다. 그때 상관걸이 연왕 계장공주와 함께 곽광이 모반한다고 고변하자 소재가 장군 광령에 갈 때 모두 낭속들 뿐이었다. 또 교위를 임명한 지 10일도 못 되었는데 모반했다 하더라도 연왕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고 드디어 상관걸 등의 죄만 다스렸습니다. 이래서 후세의 소재는 14세에도 상관걸의 간사함을 알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미한 일도 오히려 속이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번 계상의 일 때문에 그의 가까운 친척 이웃들까지 추문하였으니 지극히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하고 황헌은 아뢰기를 고변한 사람 말이 지극히 놀라웠으니 대궐들에서 추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신의 사이는 반드시 부자간처럼 믿게 된 다음에야 신하된 사람의 마음을 감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고한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두 사찰의 형장 신문을 받는 한이더라도 고발당한 재상들을 추문하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형장을 견디며 해명하겠는가? 마침내는 거짓 자복하게 될 것이다 하여 감히 고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계상은 주문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집에는 반드시 경동하였을 것입니다. 당초에 고변하는 자의 말이 부실하였다면 단연코 유사에게 회부하여 통쾌하게 추국했어야 합니다. 성사께서 반복하여 힐문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당한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두 성상께서 고변한 자의 말을 믿지 않으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광무 때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풍이가 딴 마음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도 황제는 의심하지 않고 올린 글을 풍이에게 보이니 풍이가 놀라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광무가 어리로는 군신이지만 은혜는 부자간과 같게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하니 풍이 더욱 감격했었습니다. 세상을 대우하는 도리가 이런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부실함을 알았다면 추궁하여 힐문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미미한 사람으로서 감히 재상을 무고했으니 지극히 한심스럽다. 조계상을 보방했던 일은 대신들이 큰일을 당한 당사자의 집에 물러가 있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무고한 사람이 즉각 승복하지 않았고 또 계상의 집 노비의 이름을 6이나 말하였다. 때문에 노비 문서를 고찰한다면 그의 속임수를 쉽게 가리어 자복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고찰하도록 한 것이다. 대체 고변한 자의 말은 아이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거짓임을 분간할 수 있었다 하며 동지사 이항이 아뢰기를 이해부터 신하로서 반역을 모의한 자는 혹 핍박받아 의심을 하여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육경들은 백면서생으로서 언덕을 감지덕지하여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미흡한 점이 있을까 저했는데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래의 반역을 모의한 자는 모두 직을 잃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고 조사들은 간이한 사람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무고하는 사람이 교묘한 말로 무함하더라도 인간과 신하가 서로 신임한다면 믿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이번에 고변한 사람이 조계상과 이세장을 말하였지만 같은 조중에 함께 있는 신하들끼리 어찌 서로 만나 술잔을 나눌 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고한다면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데도 한계를 두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계상 등은 본래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감히 무고하였으니 진실로 불러다가 경위를 물어본 다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상의 집에 가서 형세를 살펴보도록 했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고변한 자가 쉽사리 자복하게 하려 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금부당간이 여러 번 그의 집에 왕래했으니 아래 사람들이 어찌 성상의 뜻이 계신지를 알겠습니까? 대저 조정에 같이 있는 재상들이 어찌 서로 찾을 데가 없겠습니까? 임금이 신하들에게 죄가 있으면 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것이 없다면 혹시 피소하더라도 반드시 실정을 참작하여 놓아 주어야 합니다. 하고 영사 장순서는 하래기를 대저 간사한 사람 반드시 재상들이 이야기한 일을 가지고 교묘하게 꾸며 무고하는 것이니 군신의 사이는 반드시 서로 신임하게 된 다음에야 참소가 들어 먹지 않는 법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하가 서로 신임하면 참수와 이간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심정이 아르기를 이번에 고변한 자는 실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간사한 사람이 근사한 말로 교묘하게 꾸며서 고변하였더라면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비 문서를 고찰하고 노비들의 이름을 증언해보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일 경우에는 거의 금자나 비자로 이름을 짓고 남자는 동자나 손자로 이름을 짓습니다. 만일 우연히도 서로 같은 것이 있었다면 주관들도 가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저 반역하는 사람 대부분 모두 포악하고 비뚤어진 무보거나 차지하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하게 여기는 무리이거나 혹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상은 항시 국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니 그런 모의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묘하게 잘 꾸며 고변하였다면 또한 형장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이 그날 유관과 함께 이번 일은 주문해보면 즉각 가려질 것이다 했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 들어보니 하옥하도록 했다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구준이 외방을 진압하러가 나갔는데 드나들 적에 차리는 위위가 황제의 위위가 같음으로 고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워 왕단에게 묻자 완전히 구준은 아직도 동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석연히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말하기를 신하들을 자신처럼 여기며 조사들이 정중한 예로 보답하는 것이다 했으니 신임할 만한 사람이라면 단연코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였다. 아휴, 의심 많은 종조.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아뢰고 대간이 또 아뢰기란 요사이 보건대 재변과 가뭄이 더욱 심하여 경기 고을들은 화곡이 모두 타고 있으니 상하가 황황하게 공구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우제까지도 심상하게 보아 제사에 임박하여 중지하기도 하고 영서는 시급히 정지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오히려 정지하지 않고 있으니 신등은 하늘에 응답하기를 실답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피정 감선이 형식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한 뜻을 보이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예조판서 이 사교는 전조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각도의 장계를 보건대 경기가 가뭄이 더욱 심하다. 기우제를 중지하는 일은 예조가 취품하였을 때 내가 모르니 지금 바야흐로 비가 내려 밤중에 제사를 거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므로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영선하는 일은 지금 역사를 그만둔 데가 있고 끝나지 못하는 데도 있으니 다만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만일 중지하여다가 도로 하려면 패단이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 피전하는 일은 내가 이미 하려고 했었는데 다만 전일의 대신에 만일 피전을 하면 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한 장차 외사 접견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외사도 이미 접견했으니 피전 감선도 하고 철악도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3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경기도 광주에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4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대산 심정이 아래기를 신이 예조 판서 때 다시 세 번째 기우제를 거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사가 번독하게 되는 듯 싶기에 취품하였더니 전교하시기를 중지하기가 미안하다 하셨다가 신이 다시 회개하기를 헌관들이 한데서 비를 맞으며 제사를 거행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하니 이로 인해 드디어 정지하도록 하셨었습니다. 그 뒤에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다시 비빌기를 청했었으니 이는 신이 잘못 헤아린 것입니다. 어제 사관원이 아래기를 기우제를 중지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였으니 신이 직에 있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제사에 임박하여 중지하였다는 말은 본부가 의논한 말이 아닌데 간운이 농기할 때 본부가 같은 말로 아뢰었으니 신이 장관으로서 그 직에 있기가 더욱 미안합니다. 감히 사직합니다 하고 장령 유사익이 아뢰기라 어제 신이 아뢰인 영성과 피전에 관한 일은 본부가 의논한 것이지만 기우제 중지에 관한 일은 본부가 의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침 간원이 아뢰에 따라 살피지 못하고서 같은 말로 아랜 것이니 직에 있기가 미안하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심정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기우제를 중지한 일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내가 이 일은 대사니 그 전말을 아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하려는 것인가 하고 여겼었으니 이는 과연 헌부가 아랠 일이 아니다. 다만 간원이 이 일을 아뢰기는 하였지만 또한 상하의 잘못을 논한 것은 아니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세 차례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윤사익에게 전교하기를 무릇 정원이 대간이 아래는 말을 쓰게 할 적에 양사가 모두 아래는 말이라면 반드시 양사가 같은 말로 아래는 것이다 하고 단독으로 아래는 것이면 또한 반드시 어느 관사가 단독으로 아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준례이다. 어제는 우연히 말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게 한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세 차례를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정은 심광은이 아래기를 어제
원중에 쓰는 가뭄이 매우 심하니 의당 공구 수성해야 하는데 이런 거칠에도 하지 않았으니 비전이라고 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한제를 거심해 왔는데 제사에 임박하여 중지했다는 것은 마침 말을 하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만 원중에서 의논하지 않은 일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직에 있기 미안함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심광은에게 전교하기를 제사에 임박하여 중지하면 공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랜 것이다. 다만 이 일을 잘 살펴보고 아뢰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말이 순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랜 것이지 사직하지 말라 하고 재차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사간, 박, 윤경, 지평, 박소가 아뢰기를 어제 양사와 성상소 등이 본사와 함께 의논하지 않은 일을 아뢰었는데 딴 사정이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상소의 소임은 모든 일을 반드시 본사와 의논하여 어느 일은 아래도 된다고 한 다음에 아래는 것이 준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히 함께 의논하지도 않은 일을 아래어 채통을 잃었으니 재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사익, 심광은은 논박을 받아 서로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니 재직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나 허락지 않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정옥형 등이 아뢰기를 윤사익이 함께 의논하지도 않은 일을 아뢰었으니 잘못한 일인 듯합니다. 그러나 아뢰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군데 이 양사가 장차 윤사익 등을 논하면서 사중에 모여 의논하지 않고 사삿집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다니 이 일은 훗날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 양사가 자주 채직되는 것을 상상께서 시끄럽게 여기시지만 반드시 뒤에 배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전일에 양사가 자주 채직되면 시끄럽다는 것으로 홍문관에 전교한 것은 만일 양사가 소견대로 이를 논하려면 똑같은 때에 아뢰 것이 없이 먼저나 혹은 뒤에 아뢰어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교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이런 양사가 사중에서 공적으로 의논을 하지 않고 사사집에서 의논한 것이므로 매우 잘못되었으니 마땅히 채직해야 한다. 하며 우부승지 이환이 아뢰기를 더군데 양사가 모여서 의논할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데 전원을 채직해야 하리까 아니면 구별하여 채직해야 하리까 참여하지는 않은 사람들을 홍문관에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제사에 임박하여 중지한 일을 비록 윤사익 등이 함께 의논하지 않고 아뢰기는 하였지만 한 말은 옳았다. 위에서도 제사에 임박하여 중지하는 것을 불가하게 여겼었다. 전 대관들이 윤사익 등을 논하려면서 사사집에서 의논하였고 홍문관이 논계할 적에 이르렀어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체에서 의논하지 않았으니 또한 잘못이다. 홍문관이 묻는 것도 역시 사체에 틀린 일이니 양사를 모두 채직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선중돈을 사헌부대사원으로 남세준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조한필을 지비로 한윤창을 사관으로 심언겸을 겸 신의흠을 장령으로 심사손을 홍문관 은결 김희열 정언호를 지평으로 정만종 박홍린을 정언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햇누리가 지고 대가 있다. 중조실록 54권 중종 20년 7월 1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상의원이 아뢰기를 해마다 줄레가 쪽으로 의대를 물들이는데 공룡 쪽이 가뭄으로 말라버렸기 때문에 염색을 끝내지 못했으니 사사 쪽을 구입하여 염색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룡 쪽이 지금은 비록 말라버렸지만 비가 내린다면 혹 소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룡 쪽이 모두 말라버렸다면 사사 쪽이 늘어 또한 어찌 소생할 수 있겠는가. 만일 소생되지 않는다면 염색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7월 17일 갑술 첫 번째 계사 평안도관 찰사 김극성이 장계하였다. 도내 여역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아 전후에 사망한 사람이 총계 2만 424명입니다. 준조실 54권 중종 20년 7월 18일 올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를 하려고 또 아뢰기를 필선 채 세 글은 비록 현장과 실은 없지만 우리가 모두 합당치 못하게 여기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고 간언히 아뢰기를 경기는 비록 지금 비가 내렸지만 출소할 가망이 전혀 없으니 만일 내년 봄이 된다면 민중들이 반드시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도의 지난해의 환상만 감하기로 한다는 뜻을 들었을 뿐 호조가 별도로 조치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기의 흉년 구제하는 일은 마땅히 호조에 전교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